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제가 모세TV라면서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시는 이유는 이 채널에서 정치 얘기를 다루다가 빨갱이들이나 불순주 분자들에 의해 암살당하거나 잡혀갈 가능성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잘못된 점 비판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할 주제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협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그중 한 분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1992년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강력계 재직 당시 그는 국제 PJ파 수사를 총지휘했는데 이때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검찰 인사, 경찰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는 국제 PJ파 일당 28명을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러자 광주 지역 국회의원 3, 4명을 비롯 당시 고위 공직자들로부터 왜 죄 없는 청년을 건드리느냐 등 갖가지 수사 중단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홍준표가 수사하던 국제 PJ파 두목 여운환의 삐삐가 울려서 그 번호로 전화하자 경찰청 고위 간부가 연결되었는데 경찰 고위 간부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며 그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홍준표는 또 모함에 시달림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력 인사와 지역 언론인 등이 다각적으로 로비를 해오는 한편 각종 음해성 제보를 상부에 보내 수사에 몹시 애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로비 활동에 별 진전이 없자 일각에서는 홍준표에게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석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협박 전화는 그의 집과 사무실을 가리지 않고 걸려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국제 PJ파 집단을 전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을 때 그는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낸 엄삼탁, 천기호 경찰청 치안감 그리고 대전지방검찰청의 모 검사 등의 비리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 기소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협박과 압력이 가해졌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중단했다가 그해 5월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협박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홍준표는 성의 없는 수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한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성의 없는 수사를 냈고 빨갱이들이 각종 논란으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해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추방 신인연합 부추연의 윤영 대표님도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추연은 1997년에 설립된 애국단체인데 이 단체는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추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애국단체인 부추연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부추연이 김대중 때부터 탄압받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때에도 탄압받았었고 최근에도 탄압받았습니다. 부추연의 탄압받는 역사가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윤용 대표님이 내란의 선동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 외에 주옥순, 한성주, 송만기, 장영순 전 국회부의장이 윤용 대표님과 똑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용 대표님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경찰이 드르륵 쏴 죽여야 된다고 하기 전에 문재인, 박지원, 박원순 비난한 후에 드르륵 쏴 죽여야 한다는 것은 그 세 사람을 쏴 죽이라는 뜻 아니냐고 물어봤고 왜 계엄령을 주장했냐고 경찰이 윤용 대표님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영 대표님이 촛불 세력이 활개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 인형을 가지고 목을 자르는 등 퍼포먼스를 하고 이석기를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봐서 이게 저파들이 나라를 뒤집으려는 난동 아니냐라고 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용 대표님, 주옥순 대표님, 한성주 장군님, 장형순 전 국회부의장, 송만기님은 틀린 말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경찰이 잡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잡아가려면 문재인을 잡아가야지 왜 애국자들을 잡아가냐 이거예요. 윤용 대표님은 애국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불려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애국 활동을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주 장군님과 주옥순 대표, 송만기님, 장영순 전 국회부의장님도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정권님 채널도 유튜브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김정민 박사님의 채널도 폭파돼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민 박사님과 안정권 대표님은 꿋꿋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네로 황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뒤통수 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묻자 베드로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버린 뒤에 잃었던 베드로의 수제자의 특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교도소의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쓰는 등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다가 고물당하고 처형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면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히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감대 TV님이 박원순의 옥탑방 생쇼를 유튜브로 알렸고 박주신 병역비리 재판을 유령재판으로 말해서 박주신을 데려오라고 시위를 했지만 그 결과 박원순이 공감대 TV님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공감대 TV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금도 꿋꿋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채널의 운영자분은 뉴스 채널의 방방이라는 전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전화 코너를 하다가 뉴스님에게 전화를 한 빨갱이들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빨갱이들과 통화한 내용을 동영상 편집을 통해 공개했고 뉴스님에게 욕을 한 빨갱이와의 통화를 편집한 영상 프로필에 사과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빨갱이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뉴스님은 그 좌파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애국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치 얘기 다루다가 잡혀가거나 불순분자들이나 빨갱이들에게 암살당할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드리자면 저를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세TV는 빨갱이들이나 불순분자들이 협박을 하거나 탄압을 한다 해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애국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구독자나 시청자가 많아지면 악플이 달리고 정신적인 상처도 생기기 쉽지만 그런 것들 다 감수해 나가면서 목숨 걸고 이 모세TV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우다 보면 불의로운 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갖 방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끈기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올바른 일을 하다가 온갖 협박과 공격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이 올바른 일을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협박과 공격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세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